오늘은 임자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학은 음양오행학이라 그렇습니다. 음양오행에 대한 개념을 잘 머릿속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 열자의 10간 가운데 갑병무경님이 양입니다. 갑병무경님이 양이에요. 을정기신계는 음입니다. 을정기신계는 음이에요. 그런데 양 속에 갑을병정무기까지는 거기에는 음도 있지만 음은 음이지만은 을 같은 거 기는 양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 여름과 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름과 봄에 그 기가 좀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양기가 많다고 봐야 돼요. 음이면서도 을이라든지 정은 음이면서도 그게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요 임수는 뭐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양이면서 음에 와 있습니다. 음기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음기가. 그러니까 강한 양이지만은 그러나 이건 음기가 강한 양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음기가 강한.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건 항상 정신세계를 얘기하고 음이라고 하는 건 육감의 세계를 얘기했습니다. 육감, 생리적 욕구라든지 감정 이런 게 풍부하다고 봐서 그래요. 육감. 예. 그리고 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물이라고 하는 거는 임이라고 하는 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수라고 하는 건 뭐냐? 병화, 여름하고 겨울하고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양은 태양은 밝은 것이고 화는 밝은 것이고 음은 어두운 것이거든요. 그 어두운 분위기가 있다고 봐야 돼요. 어두운 거. 그러니까 태도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냐? 음침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정을 좀 밝게 하고 말도 유머러스하고 모든 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 임수라고 하는 건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겨울이고 밤에 해당이 됩니다. 수라고 하는 건 밤과 겨울을 얘기하거든요. 모든 것이 냉랭하고 차분하고. 그러니까 색깔은 뭐냐? 분홍색, 계통 밝은색이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월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본인의 일주라고 하는 건 자기의 특성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일주를 공부하는 거는 연월일시 중에 자기의 태도, 성향, 건강 그리고 자기의 직업의 적성 이런 기운의 흐름의 특징을 보는 겁니다. 특징. 그리고 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해수라를 쓰다 바닷물, 담수, 고여져 있는 물, 담수. 그러니까 이 담수인데 밑에는 뭐를 깔고 있느냐? 잔을 깔고 왔는데 이 잔은 뭐냐? 개수입니다. 빗물이에요. 빗물. 그 바다 위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바다 위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겁니다. 폭풍우.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바다 위에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봐야 돼요. 인생의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주는 가녀지동이라 그럽니다. 위에도 물이고 밑에도 물이다 이게 나무와 뿌리 모든 게 물로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그 개수는 나한테 뭐가 되느냐? 양이 됩니다. 양인. 양이란 건 뭐냐? 독불, 장군, 아나, 무인, 타인, 멸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기운이. 그리고 12운성 포태법으로는 왕궁에 해당이 된다. 왕궁. 양이 있경에 왕궁이에요. 그러니까 독점력도 강해요. 이 가녀지동이라고 하는 거는 독점력을 말합니다. 독점력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러니까 주변과 상대를 살펴볼 겨를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강하고 자기 입장과 자기 주장과 욕심,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그 소욕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남녀간의 의처증, 의부증이 많습니다. 이성교제에 대한 그 의처증이 많아요. 그래서 이 천성에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임이라고 하는 건 현무라 그럽니다. 현무.
현무라는 건 뭐냐? 음흉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바닷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듯이 자기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를 않아요. 자기의 마음가짐을. 그리고 자기가 인간관계에 뭔가 갈등이 있게 되면 그거를 속으로 음모를 꾸며서 복수하려고 하는 반항심이 많습니다. 반항심. 왜 그러냐? 인수 자체는 시비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장에서 콩팥에서 뭐가 나오느냐, 옳으냐 그르냐 따지는 시비지심. 그게 반항심이다. 남자는 간하고 심장, 여자는 폐하고 신장. 그래서 여자는 뭐냐? 반항심이 강한 겁니다. 여자는 반항심이 강해요. 요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임자는. 비밀스럽고. 그 대신 임수는 뭐냐? 윤합격이라 그래. 윤합격. 윤합격은 뭐냐? 물이 흐르듯이 머리가 좋고 두뇌 회전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전술적 사고력이 뛰어나다고 봐야 돼요. 전략적 전술적. 그러니까 장군이라든지 정치가라든지 이런 쪽이 유망해요. 그런데 요 사주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일주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몸에 물이 많지 않습니까? 몸이 마르면 심장에 불이 꺼져요. 심근경색이나 심장 쪽에 안 좋은 우리가 많고, 또 몸이 너무 냉하다 보니까 여성인 경우에 냉대하증, 남자인 경우에도 콩팥이라든지 신장 폐 쪽에 안 좋은 우리가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건강에 있어서는 그런 요소를 지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자라고 하는 건 뭐냐? 도화살입니다. 도화살. 도화살은 뭐냐? 몸에 호르몬 분비가 잘 돼. 그래서 성적 생리적 욕구가 강해요.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성 교제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임이라고 하는 거는 십간 중에서 뭐가 합이 되고 뭐가 충이 되느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저 임이라고 하는 건 정하고 합입니다. 정임합이에요. 정임합. 정임합은 뭡니까? 음란지합이에요. 음란지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적 욕구가 강하다 이거예요. 다정다감하다 이거예요. 천간에서도 정임합이라는 게 있고 도화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관심사가 여러 가지로 이성 교제에 대한 에너지가 많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스에 대한 에너지가 강한 거예요. 욕구에 대한 걸. 그래서 섹스 에너지에 대한 열정을 바꿔야 돼요. 섹스 에너지를 전환해야 돼요. 자기의 비즈니스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자기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바꿔야 됩니다. 절제라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정임합. 그 요거는 합이 정임합입니다. 그리고 충은 뭐가 충입니까? 병임충이에요. 병임충. 항상 천간을 볼 때, 지지를 볼 때 뭐가 합이 되고 뭐가 충이 되느냐, 요걸 미리 딱 머릿속에 넣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병임충이에요. 충에는 병이 뭐냐? 태양 아닙니까? 밝은 거하고 충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병임충인데 여기에 수국화 뭐가 됩니까? 편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편재. 편재라고 하는 건 재물을 얘기하는 거에 충을 만난 거예요. 그 재물이 잘 안 풀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정임하고 합하면 뭐가 바뀌느냐? 목으로 바뀝니다. 오행이. 그 수생목으로 돌아가요 이게. 그러면 여기 정화가 들어왔을 때, 목이 됐을 때 또 상황을, 세력을 다시 또 한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론이에요. 목화가 많으냐 금수가 많으냐. 요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월별로 한번 분석을 해 봅시다. 월별 인월에 태어났다. 인. 그럼 인내목은 수생목이니까 이게 식신입니다. 그럼 식신이 되게 되면 뭐냐? 이 왕한 물이 나무로 기운이 설기 빠져나가니까 음양의 조화가 잘 되는 겁니다. 물이 많은데 봄이 들어오잖아요. 따뜻한 1월. 재물운이 좋은 거예요.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냐? 재물운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신이 있고 위에 재가 있으면 큰 부자고, 식신만 있으면 작은 부자고, 그리고 아래 식신이 없고 재물만 있으면은 뭐냐? 재물을 키우는 요령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가보다는 관리자로 나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요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요 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공망이 됩니다. 공망. 인하고 묘는 뭐냐? 공망이에요. 공망. 공망. 인묘는 뭐냐? 인묘는 공망이에요. 이게 인묘는. 그리고 식신이 공망하네. 식신상관이에요. 그럼 돈 버는 기초가 되는 식신상관이 공망을 맞았으니까 돈이 잘 들어오겠습니까? 돈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운이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냐? 물의 날에 식신상관이 공망을 맞았으니 재물운과는 좀 인연이 박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가 진이 들어왔다. 이 임자 일주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진술충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진술충미. 사고라 그러잖아요. 토, 네 가지. 진술충미. 요 진술충미 토가 들어오면 토국수가 됩니다. 그 진술충미를 놓게 되면 뭐가 유명하냐? 관직으로 나가는 게 유명합니다. 정치가라든지 전략가로서의 군인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나가면은 두뇌가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략적 두뇌를 가지고 국가 경영이나 기업 경영이나 이런 전략적 그런 관리자 쪽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진술충미오래 태어났으면은. 그래서 임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사고, 진술충미가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가 들어왔다. 사가 들어오면 물이 많은 데다 여름이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수국화가 이게 재물입니다. 재물. 근데 요 수국화가 재물인데 요 속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암장이 병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병이. 그게 병임 상충환이에요. 그 재물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원인은 뭐냐? 이게 역마살 아닙니까? 역마살은 조급증이 있어요. 조급증. 항상 역마살 인신사에는 실패 원인이 조급증입니다. 조급증. 심사숙고하지 않고 서두르는 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를 보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수가 많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오화가 들어왔다. 오화가 들어오면 좌우상충이에요. 그게 조호가 되기 때문에 이건 좋다고 봐야 돼. 좌우상충. 근데 여기엔 뭐가 있습니까? 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정임합이 들어와요. 그냥 오화가 있으면 그냥 이 도화살이 두 개나 겹치잖아요. 요런 상황의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지지에 월이 들어왔을 때 합이 되느냐 충이 되느냐 이런 요소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기후를 잘 조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나 이 오라고 하는 건 여름이 되기 때문에 물이 많은데 여름이 들어와 있으니까 음양의 조화가 되지 않습니까? 운세가 좋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미가 들어왔다. 미는 뭐냐? 토입니다. 진솔춤이 좋아요. 여름 아닙니까? 6월 아닙니까? 근데 잠에 원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냉랭한 데다 따뜻한 게 들어오니까 서로 기가 부딪히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요런 게 있는 사람은 모든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원망하지 말고 내 탓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야 됩니다. 요 임자일의 특징은 뭐냐? 인간관계가 원만하지가 못해요. 좀 사교적이고 인간관계가 친절하고 배려하고 남의 의견을 듣고 들은 다음에 내가 의견을 얘기하는 내 의견을 먼저 미리 얘기하는 습관과 태도를 버려야 돼요. 성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사람의 태도요. 그 사람의 말입니다. 말. 이게 병은 뭐냐? 이 병화 주작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해요. 표현력이 없어요. 그 때문에 말을 한다는 게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빈축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신이 들어왔다. 그럼 물이 많은 데다 금생수 해주지 않습니까? 신자진 수국이 되잖아요. 물바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바다가 되는데 금은 뭐냐? 나한테 편인이 돼. 인수가 됩니다. 인수는 보니까 학자사주예요. 그러니까 외골수의 사주에 자기 주장, 자기 이론만이 옳다고 하는 학자로 빠지고 자존심이 강한 그런 기운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금수가 태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대운과 세운에서 목화가 들어와야 돼. 목화가. 금수만 있게 되면은 인간관계 사교성도 없는 데다가 자존심이 더 강하죠. 재물운이 약한 겁니다.
유가 들어오면 마찬가지예요. 이게 금생수 아닙니까? 또 도화가 중복되잖아요. 요 술이 들어오면 뭐가 되느냐? 임술백호가 됩니다. 임술백호. 그 강한 성격이 임술백호거든요. 그럼 이 우두머리 윗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정치가나 지도자나 교육 쪽도 괜찮습니다. 관이라고 하는 건 교육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해, 물입니까? 물 아닙니까? 물이 넘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이 많던데 나무가 있다. 나무가 갑. 그럼 요 나무는 뭐니까 물에 떠내려가요. 물은 뭡니까? 나한테 돈 아니에요. 돈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돈이 다 나가는 거예요. 분산되는 거예요.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재물 관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맨 물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임자라고 하는 거는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인생관을 가져야 돼. 인생이라는 건 뭐냐? 자기의 뜻을 세우고 목적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운이 좋아서 자기가 성공할 수도 있지만은 뜻을 이룰 수도 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뭡니까? 과정이에요. 과정. 예를 든다면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를 해가지고 4번을 떨어졌다. 그럼 그 사람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4번 국회의원 한 거와 똑같아요. 왜냐? 과정이니까 과정 속에 살아온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이 운명에 대한 인생관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과정 속에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인생은. 그러면 이 천간의 변화에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가 갑이다. 수생목식 신입니다. 그럼 갑은 인 아닙니까? 인. 그런데 인은 공망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 갑오가 들어왔다. 그래도 역시 갑이 들어왔더라도 요 갑이라고 하는 것은 수생목이 되고 화가 되니까 수생목 목생하러 도니까 재물운이 좋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와의 그 변동 관계에서 오행의 세력이 어떻게 바뀌느냐, 요거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을이 들어왔다. 수생목 상관 아닙니까? 요때는 재물운이 좋은 겁니다. 병. 그럼 병이 상충이 돼버려요. 그럼 여기 뭡니까? 수국화 재물 아닙니까? 재물이 충을 만났잖아요. 그럼 재물이 충을 만났으니까 재물이 분산된다 이 말씀이에요. 정이 들어왔다면 정이 합의돼서 목이 돼버려요. 목의 성질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의 성질로 바뀐 걸로 해서 주변 관계의 육체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가 들어왔다. 토국수 편관됩니다. 그래서 무하고 기가 들어올 때는 관직명의 운이 좋은 거예요. 성진이라든지 출세할 수 있는 운이 좋은 겁니다. 토국수. 그런데 관이가 있는데 밑에도 또 관을 깔고 밀을 깔고 있다. 그럼 관이 위에 있는 게 밑에 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토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관직으로 나가더라도 그 명예가 천간은 하늘을 얘기하기 때문에 소문난 관직이니까 정치가로 크게 이름을 날릴 지도자 사주로서 아주 좋다고 봐야 됩니다. 무호 기미는 그럼 여기 경이 들어왔다. 그럼 금생수 아닙니까? 금수가 넘치잖아요. 물론 여기에 경오가 들어오면 좀 나아집니다. 근데 여기에 경신이 들어왔다. 그럼 금수쌍청이 돼요. 너무 맑고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교육과 사주고.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질 못해요. 좀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맑은 것보다는 좀 평범한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 들어왔다. 이것도 학자 사주입니다. 교육과 사주예요. 그러나 여기가 임이 들어왔다. 그럼 비견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물이 많은데 또 물이 들어오잖아요. 비견겁이 많으면 뭐냐? 군겁쟁제예요. 재물이 나가는 겁니다. 요 괴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의 월지, 일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주를 운명을 푸는 건 뭐냐? 목적은 용신을 찾는 겁니다. 용신. 용신. 쓸 용자, 용신. 내 사주에 필요한 오행이 뭐냐? 필요한 오행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수가 많다. 그럼 목화가 좋은 거 아닙니까? 목화는 뭡니까? 갑과 을하네. 갑과 을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 용신이 될 때는 운이 열리는 거예요. 운이. 어떤 분들은 용신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데 사주 추명에서는 용신이 중요한 겁니다. 용신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용신을 찾고 이제 격국을 찾는 거 아닙니까? 격국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월지에 타고난 그 지지와 천간에 그게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교육자 사주냐, 정치가 사주냐, 사업가 사주냐, 예술가 사주냐, 격이 딱 나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재관 인수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격을 딱 봐가지고 적성을 살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운학입니다. 그래서 항상 역학을 볼 때는 합과 충, 모가 들어와서 충이 되고 모가 들어와서 합이 되고, 그리고 삼합관계, 그래서 세력이 무슨 오행이 많고 적으냐를 살펴서 너무 많은 게 병입니다. 여기 수가 많다, 그런 게 병이에요. 그 수가 많은 걸 병이 되려면 뭐니까? 수는 목이 들어오면 좋지 않습니까? 따뜻해지고 망한 물이 설기가 되니까 음양의 조화가 되잖아요. 그 수가 병이고 나무가 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충분히 사주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주를 보다 보면 여자 사주에 내가 지금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자 사주에 이혼할 수 있는 사주는 뭐냐? 여자 사주에 상관이 많다고 가정을 합시다. 상관. 식신상관. 식신상관은 뭡니까? 관을 극하잖아요. 남자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배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관이 많은 여자는 남편을 극하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혼을 하면은 그 성질이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혼을 해가지고 재혼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돼요. 만일 자기가 재혼할 생각이 있다면 재혼한 다음에는 자기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남편을 편하게 해줘야 돼요. 아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직장 생활에서 상사를 보좌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의 비즈니스 감각으로 부부 생활을 해야 돼요. 역학을 공부하시면서 상관이 많은 여자를 상담을 했을 때, 이혼 관계를 상담했을 때 본인이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마음가짐이 바뀌어야지 부부 생활이 원만해진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자일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독 숫자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2개월 만에 500을 돌파했습니다. 더 많은 구독으로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